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5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날, 저는 그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 될 줄 알았던 보험금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낯선 이름,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남편의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과연 저는 끝까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녁 6시 30분 김말순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갓 지은 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났지요. 오늘은 남편 박영호 씨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까지 준비했습니다. 결혼 45년 단 한 번도 저녁상을 거른 적이 없던 부부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예요. 말순 할머니가 안방을 향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나와서 신문을 보며 기다리고 있을 시간인데 이상했지요. 할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호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나 싶어 가까이 다가갔는데 얼굴색이 창백했습니다. 가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박영호 씨. 할머니의 다급한 외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지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건강하게 저녁에 고등어구이 해줘라고 말하고 나간 사람이었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3시간의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경로당 친구들, 영호 씨가 다니던 바둑 동호회 사람들, 교회 교우들까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찾아왔지요.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지난주에도 등산 같이 갔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말순 할머니는 빈소에 앉아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직도 저녁상에 앉아 오늘 반찬이 짜네 국이 싱겁네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지훈이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40살의 든든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지요.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아버지가 안 계셔도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지요. 딸 지영도 부산에서 올라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3일장을 치렀습니다. 영호 씨의 영정 사진 속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65세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살아생전 그대로였지요. 조문객들은 영정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말순 씨 뒷바라지 잘 받고 가셨네. 발인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관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는 남편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요. 운구차가 출발할 때 할머니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45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연애하던 때 결혼식 날의 설렘, 첫 아이를 낳던 날의 기쁨, 함께 늙어가며 나눈 소소한 일상들이 모두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화장장에서 영호 씨는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유골함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앉던 소파, 남편이 쓰던 컵, 남편의 냄새가 밴 베개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정작 남편만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칠 더 있다 갈게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아. 너도 회사 가야지.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남편이 자던 빈자리를 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투덜거렸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이불을 다 걷어차는 버릇이 있어서 매일 밤 이불을 덮어주던 일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습관적으로 밥을 2공기 퍼서 상을 차렸다가 혼자 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한 공기를 다시 밥솥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영호 씨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이 실감났지요.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 윤선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경로당에서 함께 노래교실에 다니는 70살의 친구였지요. 선자 할머니는 말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순아, 힘들겠지만 이겨내야 해.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영호 씨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갔잖아.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있어서 위안이 되었지요. 선자 할머니는 반찬을 몇 가지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곳곳에 영호 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의 면도기, 옷장의 양복, 책상 위에 돋보기, 안경까지 모두 그대로였지요. 말순 할머니는 차마 치우지 못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마치 영호 씨가 잠깐 어디 갔다가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보험회사에서 온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들어놓은 생명보험에 관한 안내문이었지요. 보험금이 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제야 남편이 보험을 들어놨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먼저 가면 당신이라도 편하게 살아야지라며 들었던 보험이었지요. 말순 할머니는 보험금으로 남은 대출금도 갚고 병원비도 마련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지요. 영호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보험금을 둘러싸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장례를 치른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남편 없는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여보 일어나요라고 말했다가 빈 침대를 보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날도 혼자 아침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요. 말순 할머니는 보험금을 받으러 왔구나 싶어 반가운 마음으로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직원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차를 내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직원은 서류 가방을 열어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입니다. 고인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3억 원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서류가 미비한가요? 아닙니다. 서류는 완벽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어머님이 아니십니다. 말순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분명 남편이 자신을 위해 들어놓은 보험이었는데 수익자가 자신이 아니라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익자란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미정이라는 이름이었지요. 말순 할머니는 그 이름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최미정이 누구예요?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닌 듯 했지요.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에 수익자를 변경한 서류였습니다.
영호 씨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고인께서 직접 수익자를 변경하셨습니다. 최미정 씨로요. 주민등록번호를 보니 45세 여성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말순 할머니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5세 여자라니 자신보다 23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여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영호 씨가 왜 모르는 여자를? 분명 실수예요. 아니면 누가 조작한 거예요. 직원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고인께서 직접 오셔서 변경하신 것이 맞습니다. CCTV에도 찍혀 있고 자필 서명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보험 수익자를 바꿨다니, 그것도 모르는 여자로 바꿨다니 악몽 같았지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수익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로서는 최미정 씨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떠나고 나서도 말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최미정이 누구인지 남편과 무슨 관계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빨리 집에 와봐. 큰일이 났어. 1시간 뒤 지훈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지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지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왜 모르는 여자를 수익자로 지정해요? 분명 무슨 착오가 있을 거예요. 지훈은 당장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최미정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하지만 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훈은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어머니와 아들은 거실에 마주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최미정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아버지 친구나 친척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요. 남편이 수첩을 뒤져봐도 핸드폰을 확인해봐도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에 미정이라고만 저장된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아닐까? 지훈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지요. 문자를 보내봤지만 답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순 할머니의 친구 손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우울해하는 말순 할머니가 걱정되어 들른 것이었지요. 사정을 들은 손자 할머니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영호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손자 할머니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것 같았지요. 말순 할머니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손자야, 혹시 뭔가 아는 거 있어? 있으면 말해줘. 나 지금 미치겠어. 손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시장에서 영호 씨를 본 적이 있어.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팔짱도 끼고. 나는 조카인가 했는데.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지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어? 잘은 모르겠는데 꽤 젊어 보였어.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었더라고.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도 충격인데 보험금까지 그 여자에게 넘겼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지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지요.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편이 늙어서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흥건히 젖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보험금이 다른 여자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진한 화장에 화려한 옷차림,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지요. 말순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최미정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김말순 씨 맞으시죠? 저는 최미정입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거실로 안내했지요. 이 여자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전 오래 있을 생각 없어요. 할 말만 하고 갈 거예요. 미정은 거만한 태도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요. 보험금 수익자 확인서였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영호 씨 보험금은 제가 받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의제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괜히 시간 낭비예요. 말순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당신이 우리 영호 씨와 무슨 관계였길래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미정은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무슨 관계였냐고요? 영호 씨가 사랑한 여자였죠. 진짜로 사랑한 여자요. 당신과는 달리 말이에요. 그 말에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었지요. 거짓말. 우리 영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왜 보험금 수익자를 저로 바꿨겠어요? 영호 씨는 저와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당신과는 이미 끝난 사이였고요. 미정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호 씨와 미정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지요. 레스토랑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진 속 영호 씨의 행복한 표정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3년이에요. 영호 씨와 저는 3년을 함께 했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영호 씨는 저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늙은 아내 곁에 있는 게 지겨웠다고 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독설은 계속되었지요. 출장 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저와 여행 간 거였어요. 바둑 모임 간다고 했을 때도 저를 만난 거고요. 당신이 병원 가는 날이면 꼭 저를 찾아왔죠. 우리는 당신 모르게 행복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지요. 거실의 광경을 본 지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당신이 최미정이군요. 어떻게 감히 여기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미정은 지훈을 보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태도를 보였지요. 아들이시군요. 아버지가 저에 대해 많이 얘기했어요. 아들이 너무 무관심해서 섭섭하다고 하시더군요. 뭐라고요? 매번 용돈이나 달라고 하고 아버지 생신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영호 씨가 더 외로웠대요. 그런 외로움을 제가 달래준 거고요. 지훈은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서 참았지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보자고 하세요. 우리가 가만 있을 것 같습니까? 미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소용없을 거예요. 영호 씨가 본인 의사로 수익자를 변경한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미정은 다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편지 봉투였지요. 이건 영호 씨가 저에게 쓴 편지예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들에게 보여주라고 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호 씨의 필체가 분명했지요.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이 편지를 아내와 자식들에게 보여줘. 나는 말순과 오래전부터 부부가 아니었어. 그저 습관처럼 함께 살았을 뿐이야. 진정한 사랑은 너와 함께 있을 때만 느꼈어. 보험금은 너의 것이니 떳떳하게 받아. 그동안 고마웠고 사랑해. 말순 할머니는 편지를 읽다가 그만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훈이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지요. 이것이 정말 남편이 쓴 편지가 맞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인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험금이 지급될 거예요. 그때까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영호 씨도 하늘에서 제가 받기를 원할 거예요. 미정이 떠나고 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눈물을 흘렸지요. 지우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 편지 믿지 마세요. 분명 조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호 씨의 필체라는 것을 말이지요. 매일 보던 글씨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는 영호 씨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양복을 꺼내는데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지요. 작은 영수증이었습니다. 보석 가게 영수증이었는데 날짜를 보니 작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날 영호 씨는 바둑 모임이 있다고 나갔었지요. 영수증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은 500만 원이었지요. 말순 할머니는 그런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분명 미정에게 준 것이었겠지요. 말순 할머니는 영수증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다른 주머니에서는 모텔 영수증도 나왔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말순 할머니가 친정에 갔던 날이었지요. 영호 씨는 집에서 쉰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미정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올 때마다 말순 할머니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지우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의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을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장현우 변호사를 찾아갔지요. 55세의 장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였습니다.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장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고인이 본인 의사로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 명백하고 법적 하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영호 씨의 통장 거래 내역을 조사해 보자고 했습니다. 미정에게 돈을 얼마나 썼는지,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또한 영호 씨의 정신 상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고인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면 수익자 변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호 씨는 정신이 멀쩡했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신문을 읽고 바둑을 두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흔적을 하나하나 추적했지요. 카드 사용 내역, 핸드폰 통화 기록, 심지어 CCTV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는 3년 전부터 미정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곳은 노래방이었지요. 영호 씨가 친구들과 회식을 하다가 들른 노래방에서 미정이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영호 씨는 미정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영호 씨는 미정에게 매달 2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명절에는 500만 원, 미정 생일에는 1000만 원을 준 적도 있었지요. 3년 동안 미정에게 쓴 돈이 무려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은 모두 말순 할머니 몰래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적금을 해지한 적이 있었나요? 지훈의 질문에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해지했어요. 사업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업 투자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돈은 모두 미정에게 갔던 것이지요. 영호 씨는 미정을 위해 명품 가방, 보석, 심지어 자동차까지 사주었습니다. 미정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월세도 영호 씨가 내주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정의 과거였습니다. 조사 결과 미정은 유부남만 골라서 만나는 전문가였지요. 이미 2번이나 다른 남자들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나이 든 남자를 유혹해서 돈을 뜯어내고 마지막에는 보험금까지 노리는 것이었지요. 이 여자는 계획적으로 아버지에게 접근한 겁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지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래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때 의외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호 씨의 친구인 정 사장이었지요. 바둑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사이였습니다. 정 사장은 말순 할머니를 찾아와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영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술을 마시면서 울더라고요. 울었다고요? 왜요? 큰 실수를 했다고 미정이라는 여자에게 속았다고 했어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미정이가 협박을 한대요. 말순 씨에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미정과 헤어지려고 했다니 그럼 왜 보험 수익자는 바꾸지 않았을까요? 정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영호가 그러더라고요. 보험 수익자를 다시 바꾸려고 했는데 미정이가 무슨 약을 먹였는지 정신이 몽롱해서 제대로 못했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영호 씨는 죽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지요. 정 사장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영호 죽음이 단순한 심근경색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미정이가 무언가 했을지도. 그 말에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타살당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 사장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영호가 평소 건강했던 걸 생각하면 이상해요. 게다가 죽기 전날 미정이 집에 갔다고 했어요. 이 증언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장 변호사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요. 영호 씨의 사인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장을 했기 때문에 부검은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영호 씨가 마지막으로 먹은 약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약병들을 수거해서 분석했지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호 씨의 혈압약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 성분은 심장에 무리를 주는 약물입니다.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죠. 감식 전문가의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정이 영호 씨의 약에 무언가를 탔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지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약병에서 미정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미정이 사는 오피스텔의 경비원이었지요. 경비원은 영호 씨가 죽기 전날 밤 미정의 집에서 큰 싸움 소리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남자분이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못해주겠다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여자가 당신이 나를 버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죠. 이 증언들이 쌓이면서 미정의 혐의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경찰은 미정을 소환해서 조사했지요. 하지만 미정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영호 씨와 저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제가 왜 그 사람을 해치겠어요? 보험금? 그건 영호 씨가 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미정은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도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핸드폰을 복구해서 미정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정은 영호 씨를 계속 협박했고 돈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말순 할머니를 해치겠다는 위협까지 했습니다. 영호 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미정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오늘은 보험금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지요. 말순 할머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아들 지훈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동네 이웃들과 친구들이 와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모두가 말순 할머니를 응원하러 온 것이지요. 맞은편에는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색 원피스에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이 법정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지요. 미정의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냉철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말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인 장현우 변호사가 일어섰지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보험금 분쟁이 아닙니다. 한 노부부의 신뢰를 악용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 최미정은 고인을 유혹하고 협박해서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미정의 정과 영호 씨와 주고받은 협박 메시지, 정 사장의 증언 등이 법정에 공개되었지요. 특히 영호 씨가 죽기 전 미정과 헤어지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 측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추측과 편견에 불과합니다. 고인과 제 의뢰인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정의 변호사는 영호 씨가 미정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들도 보여주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의사로 수익자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입니다. 원고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말순 할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원고 김말순 씨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늘 화목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럼 남편이 왜 수익자를 변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여자가 남편을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말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지요. 이번에는 판사가 미정에게 질문했습니다. 피고 최미정 씨 고인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미정은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일하던 노래방에 오셨다가 제게 반하셨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영호 씨의 진심에 감동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선물은 받았지만 제가 요구한 건 아니에요. 영호 씨가 자발적으로 주신 겁니다. 저를 사랑했으니까요. 미정의 뻔뻔한 태도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요.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정 사장이었습니다. 증인은 고인이 피고와 헤어지려 했다고 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영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정이라는 여자가 자기를 협박한다고 가족에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고인은 수익자를 다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미정이가 무슨 약을 먹였는지 정신이 몽롱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돌아가셨죠. 미정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고인이 약을 먹었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까? 아니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추측일 뿐이군요. 증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오피스텔 경비원이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날 피고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큰 싸움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이제 그만하자고 했고 여자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죠. 정확히 들으셨습니까? 네, 복도까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올라가 볼까 했을 정도였어요. 이번에는 미정 측에서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미정의 친구라는 여자였지요. 피고와 고인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영호 씨는 미정을 여왕처럼 대했고 미정도 영호 씨를 진심으로 아꼈어요. 피고가 고인을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장 변호사의 반대 신문으로 이 증인의 신빙성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증인은 피고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작년에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죠. 그래서 피고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분위기가 원고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지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영호 씨의 핸드폰에서 복구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죽기 사흘 전 영호 씨가 미정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었지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미정아, 이제 그만하자. 더는 못해 주겠어. 뭐? 이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고? 내가 가만 있을 것 같아? 협박하지 마. 난 이미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생각이야. 그래? 그럼 당신 회사에도 알릴 거야. 손자들 학교에도. 모두가 당신을 더러운 늙은이로 볼 거야. 제발. 미정아, 우리도 한때는 좋았잖아. 좋긴 뭐가 좋아? 난 처음부터 당신 돈이 목적이었어. 이제 와서 빠지려고? 보험금 받을 때까지는 절대 못 놔줘.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미정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판사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이 녹음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은 미정의 진짜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지요. 재판이 일주일간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미정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지요. 언론에서는 황혼 로맨스의 배신, 보험금을 노린 여우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미정은 오피스텔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이 갑자기 말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차림이 아니라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지요. 얼굴도 화장기 없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재판 중에는 만나면 안 되는데. 말순 할머니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법정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말순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무언가 절박해 보이는 미정의 모습에 거실로 안내했지요. 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하지만 25에 사기를 당했어요. 사랑한다던 남자에게 모든 걸 빼앗겼죠.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변했어요. 남자들을 이용해서 살기로 했죠. 사랑 따위는 믿지 않았어요. 돈만이 저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호 씨를 노린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돈 많은 노인네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미정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영호 씨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었죠. 제 생일을 기억하고 아플 때 약을 사다 주고 힘들 때 위로해 주었어요. 아버지 같기도 하고 오빠 같기도 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왜 끝까지 돈을 요구한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하지만 영호 씨가 죽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미정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영호 씨가 저에게 준 돈의 일부예요. 5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다 써버려서 이것만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요. 말순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보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영호 씨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미정아, 나는 아내를 미워한 적이 없어. 그저 외로웠을 뿐이야. 말순이를 용서해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영호 씨를 죽이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날 싸우긴 했지만 영호 씨가 떠난 후에 혼자 울었어요. 다음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약은요? 영호 씨 약에서 이상한 성분이 나왔다고 하던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 잘못이 맞아요. 영호 씨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죠. 미정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은 계속하세요. 저는 질 거예요. 보험금도 포기할게요. 그게 영호 씨의 진짜 뜻일 테니까. 그리고 미정은 말순 할머니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용서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 사죄를 받아주세요. 미정이 떠난 후 말순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워하던 여자가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 남편이 외로웠다는 것,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에게서 미정이 다녀간 이야기를 들었지요. 어머니 속지 마세요. 다 연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 눈빛은 진심이었어. 그 여자도 피해자인지도 몰라. 피해자라고요? 아버지를 유혹하고 돈을 뜯어낸 사람이? 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지도 몰라. 아버지도 나도 그 여자도. 외로움이라는 병에 걸린 피해자들. 며칠 후 미정의 과거가 더 자세히 밝혀졌습니다. 미정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겨우 성인이 되어 독립했지만 사기꾼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었지요. 그 후로는 살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정의 보육원 선생님이 찾아와 증언했습니다. 미정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늘 다른 아이들을 돌봐주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하지만 세상이 그 아이를 망가뜨렸어요.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여론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미정을 동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정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미정은 모든 것을 시인했습니다. 저는 유부남들을 유혹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영호 씨도 처음에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못했어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보험금 수익자 변경은 누구의 의사였습니까? 제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도 동의했어요. 저를 책임지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고인이 죽기 전에 수익자를 다시 변경하려 했다는 증언이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싸운 후에 그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이미 지쳤으니까요. 미정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지요. 저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그저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만 알았죠. 하지만 영호 씨는 달랐어요. 저를 한 인간으로 대해 주었어요. 그런 영호 씨를 제가 망가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미정이 영호 씨를 부당하게 유혹하고 협박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수익자 변경 자체는 영호 씨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보험금의 절반은 미정에게, 절반은 말순 할머니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요.
하지만 미정은 재판이 끝난 직후 자신의 몫을 모두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원에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잠적해 버렸지요. 결국 보험금 전액이 말순 할머니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순 할머니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이 끝난 후부터 더욱 우울해했지요. 돈을 되찾았지만 남편과의 추억은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편하실 거예요. 지훈이 위로했지만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 없이 믿음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시작된 거지. 말순 할머니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경로당에도 가지 않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지요. 친구들이 찾아와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영호 씨의 사진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어느 날 선자 할머니가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일주일 만에 1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캥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순아, 이게 무슨 꼴이야? 밥은 먹었어? 못 먹겠어. 입에 넣으면 토할 것 같아. 선자 할머니는 억지로라도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그리고 말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요. 말순아, 영호 씨가 바람을 피운 건 잘못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까지 망가뜨리면 안 돼. 너는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게 더 고통스러워. 차라리 영호 따라가고 싶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자식들 생각해. 지훈이랑 지영이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신을 자책했지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늙고 못생겨서 재미없어서 영호가 다른 여자를 찾은 거야. 무슨 소리야. 너는 훌륭한 아내였어. 영호 씨를 극진히 모셨잖아. 그게 다 소용없었나 봐. 영호는 나보다 그 여자가 좋았나 봐. 며칠 후 말순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었지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회복이 더뎠습니다. 병실에서 말순 할머니는 계속 헛소리를 했습니다. 영호야,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훈과 지영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의사는 정신과 상담을 권했지요. 어머니께서 심한 우울증과 배신 트라우마를 겪고 계십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선생님, 저는 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편이 전부였죠. 그런데 그 남편이 절 배신했어요.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신당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머니의 삶 전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바친 사랑과 헌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몰라줬어요. 남편분도 알았을 거예요. 다만 노년의 외로움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뿐이죠. 그것은 남편분의 약함이지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상담은 계속되었습니다. 조금씩 말순 할머니의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깊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영호 씨의 여동생이었지요. 부산에 살다가 소식을 듣고 올라온 것입니다. 형수님, 많이 힘드셨죠? 정말 죄송해요. 우리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가족한테 무슨 죄가 있어요. 형수님,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신우이는 낡은 편지 묶음을 건넸습니다. 오빠가 젊었을 때 형수님한테 쓴 편지들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주셨죠. 형수님이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20대 영호 씨가 쓴 연애 편지들이었지요. 말순아, 오늘 너를 보고 집에 오는 길이 너무 행복했어. 내가 내 아내가 되어준다니 꿈만 같아. 평생 너만 사랑할게. 약속해. 사랑하는 말순에게 군대에 있으니 내가 더욱 보고 싶어. 빨리 제대해서 너와 결혼하고 싶어. 우리 예쁜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자. 편지를 읽으며 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날의 영호 씨는 분명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이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지요. 아직도 가슴 한구석은 아팠지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은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돈을 쓸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느 날 선자 할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말순아, 우리 여행이나 가자. 제주도라도 다녀오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여행은 무슨? 난 아직 그럴 기분이 아니야.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야? 영호 씨도 하늘에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결국 선자 할머니의 끈질긴 설득에 말순 할머니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지요. 영호 씨와 함께 가려고 했던 여행을 혼자 가게 되어 씁쓸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말순 할머니는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선자 할머니와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말순아, 우리 나이에는 누구나 상처가 있어. 나도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 3년을 울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견딜만 하더라. 선자야, 근데 나는 남편이 죽은 게 슬픈 게 아니라 배신당한 게 더 아파. 그래도 영호 씨가 너를 전혀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닐 거야.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부르며 죽었다면서?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정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영호 씨는 쓰러지기 직전에 말순아라고 불렀다고 했지요. 그것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말순 할머니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최미정이었습니다. 김말순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에 편지를 씁니다. 저는 지금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호 씨와의 일은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님이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최미정 올림. 말순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정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도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지요. 답장을 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지훈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보험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어때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금의 일부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한 것이지요. 영호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을 좋아하셨을 거야.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을 도우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1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지요.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이 말순 할머니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공부를 포기하려 했는데 이 장학금 덕분에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지요. 지영이 손자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5살 손자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갔어. 언제 와? 할아버지는 이제 안 와. 하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손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야. 그 순진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오랜만에 크게 웃었지요. 시간이 흘러 영호 씨의 일주기가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영호 씨의 유골함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말순 할머니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도 외롭고 힘들었겠죠. 우리가 서로에게 소홀했나 봐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래도 45년 동안 함께 해줘서. 납골당을 나오며 지훈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새 출발하세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 할머니는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파마도 새로 했지요.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 젊어 보였습니다. 어머, 할머니 너무 예쁘세요. 미용사의 칭찬에 말순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영호 씨가 좋아하던 된장찌개까지. 하지만 이번에는 영호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한 요리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할머니 요리 최고. 손자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행복하게 웃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말순 할머니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지요. 영호 씨와 함께 보던 노을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선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아, 내일 경로당에서 노래 대회 한대. 같이 나가자. 노래 대회는 무슨. 그만 집에만 있어. 이제 밖으로 나와야지. 사람들도 만나고. 말순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경로당에 나갔지요. 사람들은 따뜻하게 말순 할머니를 맞아 주었습니다. 말순 씨,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제 자주 나오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동네 어르신들의 따뜻한 위로에 말순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지요. 노래 대회에서 말순 할머니는 동백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영호 씨가 좋아하던 노래였지요. 노래를 부르며 말순 할머니는 영호 씨와의 좋았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신혼 때의 설렘,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웃던 날들, 손잡고 산책하던 저녁들. 박수 소리에 말순 할머니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지요. 역시 말순 씨가 최고야. 그날 말순 할머니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품으로 받은 전기밥솥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영호 씨, 당신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당신이 준 상처도 배신의 아픔도 이제는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직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할 일이 있으니까요. 어느 봄날 말순 할머니는 영호 씨가 심었던 장미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꽃이 피지 않았는데 올해는 붉은 장미가 활짝 피었지요. 영호 씨가 없어도 장미는 피어났습니다. 삶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에 가실래요? 그래, 가자. 공원에서 말순 할머니는 손자의 자전거 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손자를 보며 말순 할머니도 용기를 얻었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영호 씨의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있던 영정 사진을 작은 액자로 바꾸어 선반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제는 영호 씨가 자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추억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말순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글학당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지요. 평생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한글을 제대로 배워보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 이 나이에 무슨 공부예요? 지영이 걱정했지만 말순 할머니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죽기 전에 책 한 권은 제대로 읽어보고 싶어. 영호 씨가 읽던 책들도 읽어보고 싶고. 한글학당에서 말순 할머니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발전이 빨랐지요. 3달 만에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6달 후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 말순 할머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다. 영어 없는 인생이지만 나만의 인생이다. 외롭지만 자유롭고 슬프지만 희망이 있다. 나는 살아있고 아직 할 일이 많다. 가을이 되자 말순 할머니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지요. 자신보다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보며 말순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말순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네요. 90세 할아버지의 감사 인사에 말순 할머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지요. 연말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손자들이 캐럴을 불렀지요. 말순 할머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호 씨, 당신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의 배신도 죽음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신을 미워하지도 그립지도 않아요. 그저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할 뿐이에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일출을 보러 동해로 갔습니다. 선자 할머니와 함께였지요.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말순 할머니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해는 더 행복하게, 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변을 걸으며 선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순아, 많이 좋아졌구나. 얼굴에 생기가 돌아. 응, 이제야 살 것 같아. 영호 씨한테 기대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 늦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영호 씨의 유품을 정리해서 기부했습니다. 양복은 노숙자 쉼터에,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했지요. 영호 씨의 흔적들을 하나씩 보내며 말순 할머니는 과거와 작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결혼 반지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반지를 빼서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끼웠지요. 이것만은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배신의 증거가 아니라 한때 존재했던 사랑의 증거로서. 봄이 오고 다시 장미가 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정원에 새로운 꽃들을 심었습니다. 영호 씨가 싫어했던 튤립도 심고 해바라기도 심었지요.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정원을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승진했어요. 이제 부장이에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네. 가족들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영호 씨가 없어도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지요. 파티가 끝나고 혼자 남은 말순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영호 씨가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없어도 충분히 행복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겠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영호 씨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자신의 삶이었으니까요.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이제는 그것이 두렵지 않고 기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